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통합이론 21번째. 자, 오늘부터는 제3편 국세죠. 국세.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세. 3편이 이제 마지막 편인데 3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범위는 넓지 않지만 두 문제까지도 최근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회, 35회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최소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출제되니까 재산세가 정리가 되면 종부세 수월하니까 국세지만 특징이 몇 가지 재산세랑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개념 특징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걸로 하죠. 먼저 수업 시간 들어가기 전에 수업에 관련돼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밴드 김성래세법에 가입을 하셔서 거기에를 통해서 질문하시고, 또 네이버 밴드에 거기에서는 제가 아침에 한 20분 정도 분량으로 매일 강의를 올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자료 출력하셔서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그냥 한 20분 정도 투자해서 했던 거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3편 들어갑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은요, 종합부동산세 범위는 좁지만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냐? 종합 문제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문항수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문항수 여기서 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종합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개념, 특징, 과세 대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재산 종합부동산세, 징수 방법, 그리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분할 납부, 납부 유예 제도인데 34회 시험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 뒤에 부가징수에서 요거 납부 유예 징수 방법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참고로 하나씩 개념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여러분 기본서 80쪽이죠. 기본 내용이 뭐냐면,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징수 걷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뭐합니까? 재산세 부과된 자료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택을 또는 전국에 있는 토지 요 두 가지만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부동산 과다 보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투기니까 투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종부세 많이 부과하는데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라? 불필요한 부동산이니까 처분해라 이거죠. 그러면 종부세 부과 안 할 거 아닙니까? 싫은데요? 나는 갖고 있을래. 그럼 너는 종부세 많이 내. 싫어요? 팔아요? 많이 내. 이거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재산세 부과된 재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국가가 2차적으로 보유세,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 납부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일정 금액 초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산세를 부과 안 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재산세 부과된 거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문 하나로 물어본다면 재산세의 비과세나 감면은 종합부동산세도 그대로 준용 따라가.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
재산세가 감면이면 종부세도보다 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징 몇 가지를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재산세나 똑같이 종부세는 보유세예요. 보유세는 매년 부과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1년 중에 하루, 언제냐? 6월 1일, 그날을 우리는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고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고 1년 중에 하루 언제 6월 1일 날이 되면 본인의 의사표시에 상관없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리고 과세권자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 그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해서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공부한 지방세는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건 중심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걸 합산하기 때문에 인세라고 그래요. 인세.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부부라도 합산하는 거 아니에요? 합산을 해서 과세하는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뭐다? 인세다. 그래서 인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연관되는 게 뭐예요? 납세지라는 게 나오죠. 어디 가서 납세 의무를 이행할 것이냐? 납세지. 그러면 사람이 인세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세면 부동산 소재지. 그죠? 예.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사람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보유한 사람과 적게 보유한 사람은 차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높게 부과되는 세부담이 점차 커지는 우리 세율은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만 그래요. 개인. 그럼 누구는? 회사가, 법인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법인도 재산세 내고 일정 금액 초과하면 종부세도 내는데 법인의 경우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법인의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만 비례세율이에요. 토지는, 법인 소유 토지는 똑같아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다음, 재산세와 똑같이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거든요.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분할납부도 있고 납부유예 제도도 있다. 그래서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편리를 위해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경우 신청을 해서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2023년도 5월 달 지방세법 개정되면서 국세도 따라서 분할납부와 1세대 1주택자 납부할 세액이 종합부동산세든 주택이든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납부유예할 수 있다. 납부를 사망할 때까지 뒤로 미뤄줄 수 있다. 조건이 1세대 1주택자. 그죠? 그래서 34회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는 납부유예 신청할 수 없다. 맞죠? 기본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다른 요건도 있지만 기본이 1세대 1주택자만 납부유예 제도가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세권자인 국가가, 즉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징수 또는 부과주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부과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세금 내라고 하는 것도 고지서로, 걷어가는 것도 고지서에 의해서 걷어간다. 이거죠, 원칙이.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 나왔는데 납세 의무자가 이건 내가 다시 부하겠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부하겠다.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물어보는 거,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겠다 그리고 뭐 안 했어요. 예? 신고 안 했어요. 그래도 무신고 가산세는 특별히 적용하지 않는다. 왜? 이미 고지서 나갔으니까 고지서 받고 납부하지 않은 걸로 보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특별히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공동소유재산은 지분만큼 나눠서 각각 계산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용어가 있는데 용어 정의 몇 가지만 점검해 보면은요. 첫 번째 1세대 종부세는요. 한 가족 단위예요. 한 세대가 한 세대의 범위, 한 세대가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그건 투기로 보죠. 그래서 이때 1세대가 나오는데,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와 그의 누구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내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까지를 합쳐서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부부가 바로 하나의 세대죠. 배우자. 그런데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자녀 중에 30세 이상인 자는 부모랑 떨어져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으면 하나의 세대로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 30세가 안 됐어도 배우자가 뭐 했습니까? 사망해서 지금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배우자가 없다는 얘기는 과거에 결혼했었던 사람은 30세가 안 됐어도 부모랑 떨어져서 세대 분리하면 별도의 하나 세대 인정해 주겠다. 또 소득세법상 일정한 뭐가 있습니까? 소득이 있어요. 일정한 뭐 소득이 있는 자는, 그죠? 세대 분리하면 인정해 줍니다. 다만 이때 미성년자는 뭐한다? 제외. 물론 미성년자도 특별한 경우는 세대 인정해 줘요. 미성년자인데 뭐를 했습니까? 혼이 나거나 아니면 미성년자인데 가족이 사망해서 고아라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겠다. 요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보시고, 다음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이거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거든요. 한 가족이 살아가면서 주택 하나 있으면 투기 안 한 거야. 근데 조그만 주택이라도 2개, 3개, 4개 가지고 있으면 투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취지가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하지 말아라. 투기하려고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거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투기 안 했으니까 이때 1세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범위에 요거 특례 알아야 돼요. 혼이 난 경우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세대가 됐고 주택이 2개다. 이건 투기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투기로 보지 않겠다. 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가 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따로따로 독자적이잖아요. 근데 독립된 세대인데 얘들이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한 가족이잖아요. 한 세대. 그리고 주택이 몇 개? 2개. 이걸 투기로 보고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더더욱이 결혼 안 하지. 그죠? 결혼하고 싶은데 세금 많이 내. 그래서 결혼 못해. 헌법소원 내봐. 당연히 위헌소송 판결 나오지. 그래서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주택 2개가 됐어도 그건 봐주겠다. 몇 년까지는? 5년이에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으로 봐주게 혜택 줄 테니까
투기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 남자도 별도로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부인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데 몇 년 동안만 5년. 왜? 5년 안에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처분하라 이 얘기. 근데 5년이 지났는데도 처분하지 않으면 이제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혼인의 경우는 몇 년? 5년. 또 하나 동고봉양이에요. 동고봉양. 듣기만 하여도 우리 훈훈한 얘기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동고봉양 같이 살면서 모시겠다 이거죠. 효도하는 거야. 그죠? 예. 효도하기 위해서 합친 건지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서 뭐 얹혀 살려고 합치는지는 모르지만 대외적으로는 모시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동고봉양의 경우에는 자, 합친 날로부터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 동고봉양으로 합가했다는 얘기는 따로따로 살고 있던 자녀와 부모가 별도예요. 각각 세대야. 근데 합쳤네. 주소지 옮기면서. 주소지를 옮겨서 아들이 부모 집으로 부모가 자녀 집으로 옮기는 순간 두 개의 세대가 합쳐서 하나의 세대가 됐다. 그리고 주택이 몇 개? 두 개라면 투기로 볼 거냐? 투기로 보지 않겠다. 효도하기 위해서 주택이 두 개죠. 그래서 이거는 동고봉양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혜택을 주겠다. 10년 동안은 부모님 주택 하나, 자녀주택 별도로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0년 동안 혜택을 주는데 10년 안에 팔아라 이거죠. 하나는. 그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양도소득세랑 이어집니다. 혼인의 경우는 몇 년? 5년 동안은 종부세 부담 줄여줘. 그럼 이제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 주택을 하나 무하면 팔면 두 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지금 팔죠. 5년 안에.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동고봉양 부모님 모시고 합쳐서 한 세대의 주택이 두 개인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봐준 제 종부세 10년 동안 세금 부담 줄여줘요. 그리고 10년 안에 그 중에 하나를 무하면 팔면 팔 때 두 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팔아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똑같이 가요. 양도세 종부세. 그래서 우리 지금 종부세는 몇 년? 혼인은 5년, 동고봉양은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라. 자, 다음 이번에는 용어 중에서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칠 때 어떤 가격을 기준하느냐?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가격,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기준시가. 그 가격 가지고 합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하는 법률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서 고시가 되는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가격이 고시가 되어 있죠. 이 가격을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을 개별 공시지가 합쳐서 일정 금액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이제 81페이지로 가서 종합부동산세 범위 어디까지 종합부동산세냐? 여러분 과세 구분 및 세액 구분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요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 자, 여러분 나는 토지는 없고 전국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 그럼 전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분 종부세 계산하면 그게 종합부동산세야. 근데 나는요 반대로 주택은 없는데 나대지 같은 땅만 가지고 있어요. 땅 부자.
그래서 토지분 종부세 계산한 게 종부세다. 그죠? 그런데 나는 주택도 가지고 있고 나대지 같은 별도의 땅도 가지고 있으면 계산할 때 주택분 종부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분 종부세 따로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에다가 주택분 종부세 따로 토지분 종부세 따로 이렇게 해서 고지서 발부한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더 들어가면 재산세 규정에서 공부한 재산세에서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우리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종합합산이라고 했고 사업의 영업용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말고 분리과세, 사치성이거나 농사 짓고 있는 농지는 세금 부담 줄여주고 사치성은 높게 부과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은 과세, 종부세 부과할 취지에 맞지 않아. 왜? 농사 짓는 농지 등은 가지고 있어도 그건 농사 짓는 거니까 투기가 아니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에서 사치성 최고 높은 4% 1000분의 40으로 재산세 부과했으니까 높게 부과했으니까 종부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나대지와 같은 종합합산,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 요거 따로 계산, 요거 따로. 그래서 종합합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이 100원이고 별도합산에 대한 세금이 50원이다. 그럼 두 개 합쳐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150원. 그리고 만약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200원이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할 때 어떻게 해요? 주택분 얼마? 200원. 그리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얼마? 150원. 이렇게 해서 얼마? 350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구분해서 기재해서 고지서 발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때 과세 대상이 두 개가 나오네. 주택하고 토지예요. 토지 중에서도 종합합산하고 뭐만? 별도합산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럼 일반 건물은 과세 대상 아니고 분리과세, 농사 짓고 있는 농지나 목장용지, 사치성 재산의 토지 등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면 과세 대상은 전국에 있는 토지하고 전국에 있는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는요, 재산세가 과세가 된 거,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토지 하면 뭐죠?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사업에 이용하는 영업용, 사업용 토지, 이것을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또 주택도 재산세가 과세된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하겠다. 주택하고 뭐 토지만 과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82쪽에 보시면 이제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구분 다시 보면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종합합산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효율적인 토지예요. 그럼 별도합산은 어떤 겁니까? 영업용에 이용하는 토지 또는 사업에 이용하는 이런 토지가 별도합산 대상 토지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종합합산 하면 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지, 목장용지, 임야, 경작하지 않는 농지, 그죠? 축산업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목장용지는 비사업용이다. 그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초과, 목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 그리고
멸실되고 건물이 있는데 멸실하고 몇 개월, 6개월 지난 거, 그건 나대지와 똑같다. 그리고 무허가 건조물 부속토지, 이런 종합합산 토지는요, 재산세도 부하고 과세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대상이다. 그럼 별도합산은 뭐죠? 업무용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일반 건축물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그리고 또 하나 법령상 인가 허가받은 토지, 사업용 토지가 별도합산. 별도합산 토지는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분리과세, 여러분, 분리과세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종중 소유 임야 또는 공장 용지 산업 공급용 생산성에 이용하는 토지, 사치성인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고, 요 고급 오락장은요 4%로 아주 높게 부과하고,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분리과세는 재산세는 과세하는데 요거 여기는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거. 예.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구체적으로 가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과세 대상, 그리고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어떤 금액으로 계산해, 과세 표준, 몇 %야 세율, 그리고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고 신고 납부, 이제 절차대로 가봅니다.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러분 81페이지 본격적으로 가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두 가지, 주택하고 토지. 그럼 먼저 주택부터 볼까요? 과세 대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교재에도 나왔지만 과세 기준이 현재 재산세가 과세된 전국에 있는 주택이야.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서 재산세 과세된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는 재산세 과세가 안 된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안 하겠다. 왜?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 취지가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 즉 투기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럼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러이러한 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 그래서 1번서부터 7번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테마 한 3가지로 요약하면 왜 종부세 부과하지 않느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 관련 주택, 사업에 관련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투기가 아니다. 사업하는 데 관련된 주택이니까. 그래서 개인이 주택 가지고 사업하면 돈 벌면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 벌면 법인세 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사업 관련 주택은 종부세 과세 안 하는데 사업에 관련된 주택이 뭐냐. 첫 번째, 임대사업하는 주택. 주택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해. 그래서 돈 벌면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냅니다. 투기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종업원, 주거에 사용하기 위한 종업원의 기숙사. 회사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이에요.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이런 건 사업의 복지, 후생에 관련된 주택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건 과세 안 합니다. 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도 사업하는 거잖아요. 유치원, 유아원 같은 거.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업이다. 이렇게 사업 관련 주택, 이런 주택은 투기 목적 아니니까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 가치가 없는 거. 그래서 뭐 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이나 향교재단, 복지재단 등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주택은 투기 목적 아니니까 과세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사업에 관련된 주택, 두 번째는 재산 가치가 없는 그런 주택,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요거 과세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뭐예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다가 팔다 남은 거 미분양주택. 이건 팔다가 남은 거지 투기 목적이 아니죠. 지금 팔다가 남은 거니까 미분양이 많으면 그 회사 망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다. 또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를 해주고 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대물변제, 즉 미분양 주택으로 공사비를 받았어요. 공사비 대가로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지 이거 투기 목적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미분양자 붙은 부득이한 것 세 가지 테마. 사업에 관련된 주택, 그죠? 어린이집 사업하는 것도 사업이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 주택, 그리고 재산 가치가 없는 문화재 주택,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신고해야 돼.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중심 인세니까 납세지가 어디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런 주택이 있다고 신고하라.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는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이런 건 뭐하고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과세한다. 근데 이런 걸 신고 안 하면 세무서장은 모르니까 다 합쳐서 과세가 되겠죠. 예, 요거 참고로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해서 보셨고, 두 번째, 과세 대상 토지. 여러분 교재 8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토지 나왔죠. 과세 대상 토지는 두 가지예요. 종합합산 토지하고 또 하나는 별도합산, 비사업용 비효율적인 토지죠. 종합합산.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재산세 공부할 때 뭐 비사업용, 즉 종합합산하면 비사업용 토지죠. 이런 토지가 바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고, 또 하나는 별도합산도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재산세 규정에서 공부할 때 사업용 토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영업용 토지는 별도합산이라고 그랬죠. 영업용 이 두 가지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뭐다?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딱 두 가지예요. 토지하고 주택. 그럼 일반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이든 공장 건물이든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주택하고 뭐요? 토지.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주택과 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법인이 소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개인은 누가 납세 의무자냐?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전체 공시가격이 얼마? 9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국내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하면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했더니 공시가격 합계 9억을 부하면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얘기예요.
9억을 뭐 초과. 그럼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가 됐든 다 과세요. 법인은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다. 얼마가 됐든 여기는 9억을 초과 그랬죠. 그럼 여기는 얼마 초과 그게 없어요. 무조건 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토지는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똑같아. 토지는. 그래서 종합합산은 뭐죠? 비사업용 비효율적인 토지죠. 국내 소지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나대지 비사업용 토지죠. 그거 다 합쳐서 공시가격 5억을 부과할 때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5억을 초과 안 하면 납세 의무는 없다. 별도합산은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과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자만 있느냐? 아니죠. 뭐 신탁재산에 물적 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이나 토지를 신탁법에 맡겨놨어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죠? 위탁자. 그 위탁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의 재산세랑 똑같아. 그래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위탁자, 누구 앞으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요. 그런데 재산세 공부할 때랑 똑같이 요 위탁자가 고지서 받고 종합부동산세를 체납 안 내요. 그러면 세무서장은 얘 부동산에 압류를 해야 되잖아. 체납처분 압류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 그러면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위탁자가 못 낸 종부세 등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탁자에 체납된 세금 안 낸 부분에 대해서 강제징수비 이런 비용을 누가 위탁자의 무슨 재산 신탁재산으로 누가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보셨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 기출지문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83조 빈출지문에 대한 내용 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1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하고 토지. 주택하고 토지. 건물은 아니에요.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주택하고 토지예요.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2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 문화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거지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하면 무허가 건축물은 비사업용이죠. 종합합산. 그래서 이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맞아요. 다음 종중 문중이 90년 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왜? 종중 소유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종합부동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즉 종합합산 토지 그리고 영업에 이용하는 별도합산 요 두 가지만 분리과세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법에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주택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주택을 지어서 뭐
팔다 남은 미분양주택은 투기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합칠 때 그거 빼라. 맞습니다. 거주자가 소유한 국내의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주택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9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때 공동 소유는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이에요. 각각. 다음 7번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습니다. 다음 법인의 경우 그랬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어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얼마가 됐던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게 아니라 공시가격 금액 크기에 관계없어요. 공시가격이 얼마가 됐던 간에 법인이 뭘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투기다. 종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지문 정리까지 해봤어요.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밴드 김성래세법을 통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